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 본동, 면목 2동, 면목 5동, 상봉 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예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랑구 도서관 사업과 중랑구 청년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연이은 구정질문으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요즘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도서관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청소년 독서 카페도 공부 카페도 있고 여러 곳에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을 구비를 100%를 들여 운영 중인데요. 하루에 실제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학교 도서관 말씀인가요? 네. 예, 많이 도서관에 이제 개선한 도서관이 있고 기존의 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개선한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학교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숫자까지는 듣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개선 이후에 학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거기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의견들을 학교에서 공히 듣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이 여기 이쪽 보시면은 보이실 것 같은데요. 방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하루 이용객을 지금 현황을 제가 띄워놨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저 숫자가 뭡니까? 15명입니까? 동아중학교 15명도 있고 한두 명인 곳도 있고요. 저 15명이 학생입니까? 주민입니까? 저기 본 의원이 빨간색으로 박스로 표시를 또 해놓았는데요. 심지어 학생인지 주민인지조차 구분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청장님?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근데 저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영고등학교 도서관이 하루에 2명 이용했다는 건 저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그럼 혹시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도서관 많이 가봤습니다. 예. 현재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을 가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에 언제 방문하셨나요? 최근에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본 의원도 자주 방문을 하는데요. 물론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는 것을 자료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그다지 방문객이 많이 확인은 되지 않아서 이 부분 부서랑도 좀 상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청장님께서도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질문 드린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의 숫자를 지금 아까 제시한 겁니까? 주민과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저기 숫자가 하루에 15명이라는 거는 또 적게는 2명까지도 돼 있는데 저거는 제가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적다는 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제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중요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시죠. 저 무슨 말씀이세요? 네, 개방 시간이 다 학교마다 다르고 또 주로 방과 후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학교 도서관 개방 여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학교 도서관 개방 개선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때 그 조건이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잘 고쳐서 주민과 학생이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방향이죠. 거기에 동의하는 경우에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개방 여부를 우리가 강제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판단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안전 문제, 그게 이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학생 이외 이용자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그 조건을 수용하고 도서관 개방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중요한 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계속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주민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 도서관 개방에 대한 찬반 의견도 있고 학교 측의 부담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출입 기록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학교랑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구민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출입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청장님? 출입기록 관리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의 책임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없고요. 교육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주민 개방의 조건을 수용하는 학교의 대부분 의견을 들어보면 이용하는 주민이 학부모님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학교의 도서관을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듣고 있고요. 그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출입자들의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학교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아닌가, 우리 관에서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저 개방만 하고 지키는 사람을 둬서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보다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개방을 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도서관 방문 목적에 대한 더욱 면밀한 방문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학교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좀 의견 수렴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예. 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좀 전에 본 의원이 공부 장소에 대해서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공부 장소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도서관보다는 독서실이 조금 변형된 형태인 스터디 카페를 선호한다는 데이터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때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도 함께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희망사항도 좀 더 반영된다면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 더욱 활용하는데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옳은 방향이라고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 청소년들이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을 3개 운영하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그 공공도서관만 해도 7개,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뭐 50여 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스터디 카페에 많이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뭐가 거기에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 쪽에서 흡수하는 방안으로 독서실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설계할 때부터 만들 때 그걸 반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도서관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죠? 예. 네, 독서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주로 있나요? 도서관에서 이제 어린이상으로는 이제 취약전 철권 읽기도 하고 초등학생도 역시 초등 청권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별로 그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독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책을 읽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도서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의 독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관련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아동도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또 전시를 할 때 도서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책을 구입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또 이제 연령대별로 공개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도서관별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화면의 논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화면이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전국 곳곳에서 아동 성교육 도서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가운데 청장님 공약으로 도서관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중랑구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논란의 쟁점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성교육 도서 중 일부에서 지나친 성적 표현과 묘사, 그리고 구체적인 사파와 그림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본 의원이 둘러보니 처음 보는 일반적인 성인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표현과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자세한 자료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올해 9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담당 부서를 통해 논란이 되는 아동 성교육 도서를 확인차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할 것 없이 곳곳에 해당 도서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확인하던 그 당시에도 이미 대여 중인 도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담당 부서에서나 도서관 측에서나 그 사실에 대한 인지도 없던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즉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자료선정위원회의 개최로 재평가 중이라는 소극적인 답변만 받을 수 있었고, 구정질문에 앞서 3일 전에도 직접 확인했을 때도 여전히 어떤 방안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예, 저도 이렇게 어떤 그 어린이들에게 그 유해 도서로 분류될 만한 도서가 제한 없이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그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였나요? 학부모님들 모임에 연말 모임에 가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여기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꿈키움 성장연구소의 그 자료 가져온 걸 구체적으로 봤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일반 청소년들에게 그 도서가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그렇게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도 그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도서관장들 전부 모아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연내에 좀 마련하겠습니다. 네, 청장님께서도 직접 또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 도서관 중에서 해당 도서의 비치 여부도 완전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더 많은 목록에 논란이 되는 아동 성교육 도서가 있어서 더욱 면밀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문제의식이 있으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혹시 성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글쎄요, 뭐 건전한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애 주기에 맞게 교육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분야는 또 아니셔서 조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아동의 성교육의 목적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아동 성교육 도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 논란이 있는 도서의 비치를 보류해야 합니다. 현재 도서관 측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도서가 몇 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둘째, 자료선정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여 1차적으로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관내 성교육 도서 선정에 대한 강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학생 발달 시기에 맞는 성교육 도서를 재선정하여 도서와 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청장님께서 또 본 위원회 제안을 좀 어떻게 좀 참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좋은 의견이세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이제 도서관 어떤 전문가들과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그 성교육 전문가들 다 모여서 이건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 그 금년 내에 우리 그 공공도서관장들 전부 모여서 성교육 전문가들과 아까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도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같이 참여해서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그쪽에 의제로 좀 올려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게 유해 도서라고 할 만한 부분에 대한 도서를 선정부터 관리까지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이건 대단히 이제 그 전문적인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권 읽기 사업 등 책 읽기를 권장하시는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의 아동들이 건전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정책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화면이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1월 16일 본의원을 포함한 중랑구의회 청년위원 3명이 의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청사 곳곳에 최대한 이렇게 토론회 관해서 홍보를 했는데 청장님은 혹시 보셨나요? 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보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중랑구의회가 9대에 들어 그 당시 본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의 청년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가 많이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중랑구도 많이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청장님? 글쎄 뭐 청년 인구도 일부 늘어나는 거 있습니다만 노령화가 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0월 말 기준 중랑구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 약 38만 명 중 11만여 명으로 최대 29%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인데 청장님이 이 부분은 혹시 모르셨습니까? 청년 인구가 11만 명인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노령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서 더 노력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령 인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이며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취지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청년 인구는 앞으로 우리 중랑구 내에 청년주택의 유입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랑구의 청년 인구에 따른 청년 정책 비중과 관련 예산은 그렇다면 현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청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아시나요? 저희가 지금 청년 예산을 전체 보면 한 26개 사업, 6개 분야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주거 부분, 능력 개발, 참여 확대, 뭐 건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럼 왜 그 답변이 나온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수요는 많고 저희가 47억 정도 규모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11만 명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 수행하기는 참으로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데 안 그래도 없는 청년 예산을 60% 이상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늘려야죠. 저희가 지금 재정을 이제 사실 이제 하나 분야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재정은 다 전체 총계 예산 범위 예산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선순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60%라고 했지만 액수로 보면 이제 크지는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아주 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 늘려가야 된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8년도에 청장님 첫 번째 공약이 청년 기본조례 제정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에서 본의원은 청장님의 청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보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청장님 공약 중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이 현재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초기에 노력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청년 기본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해왔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청년들이 이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 만드는 데 저희들이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사업이나 과제 설정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 만들고 시행해 나가는데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카드를 발송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예. 잠깐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혹시 성년의 카드가 이렇게 발송되는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예. 네, 본의원이 실물 카드는 이번에 준비는 못해서 출생 축하 카드를 실물로 이렇게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안에 열면 이렇게 축하 문구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청년 예산이 60% 이상 삭감된 현재 이 카드 발송 예산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카드 발송 사업은 삭감이 안 되고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이 카드라는 게 지금 뭐가 아까 출생 축하 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성년의 날 카드는 카드는 살아 있고. 아니요, 두 개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 아까 화면에 띄워주신 실물 카드는 본의원이 준비를 하지 못해서 예. 대신 출생 카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생이나 성년의 날 축하 카드가 필요하냐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은 그런 취지의 질문이 될 수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글쎄 이건 뭐 보기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성년이 되는 건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주민의 의사를 담아서 축하해 줌으로써 좀 의지와 용기를 키우자는 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즘 그 저출산 시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텐데 아이들 출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 카드 하나 보내는 거 글쎄요 그게 뭐 얼마나 크다고 받아들일지는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산 자체는 300만 원대로 본의원도 확인을 했고 큰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만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온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과연 이렇게 청년 예산이 60% 이상 삭감된 이 상황에서 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을지 본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과 취지는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참여를 장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청년연회 쪽 논의를 계속 해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진로와 지금 현재 일상 생활에 너무 바쁘고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많이 모이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 무기동에 지금 오전에 논의했었던 나왔습니다만은 청년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실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본의원도 중랑구 관내 중 어느 장소를 청년들이 모이기 위해 찾아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럴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중랑구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일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타 자치구의 1인 가구 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인 오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도 얻고 장소도 대관하면서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에 참여를 하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 실효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혹시 우리 중랑구에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취업사관학교와 서울청년센터인 오랑을 건립사업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언제인지는 아시나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오랑에 대해서도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아직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취업 사관학교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꼭 좀 유치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그 시에서 추진하는 그 청년 사업을 연계해서 유치하는 방안도 한편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 중랑구 스스로 우리 구비를 써서라도 우리가 청년이 활동하는 공간 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걸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랑구 특성이 반영된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용할 장소를 마련하기 이전에 적당한 유휴 공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예,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장미마을에 마련한 아까 청년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상 4층에 지하 1층인가에 상당한 규모의 공간입니다. 그 부분을 청년 센터라고 해야 될지 다른 곳처럼 뭐 청년청이라고 해야 될지 이름은 뭐 좀 논의를 해서 정하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전용 공간으로 그걸 만들게 되면 어느 구보다도 아주 훌륭한 청년 전용 공간을 우선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논의한 다음에 그거를 청년 전용 공간으로 좀 쓸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공간 생기는 대로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 지금 청년들이 이제 뭐 공유 부엌을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한 청년 전용 그 취업 센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그 공간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서 공간 생기는 대로 청년을 위한 공간을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축하카드 발송에 있어서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축하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또 주셔서 과연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생각을 얼만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축하카드 경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축하해 주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청년 되는데. 예산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예산도 축하할 그게 수 한 있겠죠. 몇백만 원 되는데 그거를 다른 예산 부족하니까 이게 다 축하해 줄 거라고 보느냐 문제 제기하시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청년위원들이 잠시만요, 청장님. 예. 청년위원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서 카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회의도 진행하면서 우리 중랑구 청년 정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 커피값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 이 축하카드도 아까 본 의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00만 원대 예산밖에 안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축하카드도 하고 또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충분한 예산이 상황에 부족하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청년 축하카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본 뜻입니다. 의원이 보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사업만 하면 곤란하다고 보이고요. 본 의원은 또 청년 예산을 무작정 올려달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유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청년 정책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고립 은둔 청년 규모를 약 51만 6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사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기사 봤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나요? 뭐 다른 구의 청년들의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우리 중랑구도 실태 조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에 그 고립 은둔 실태 조사 결과를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구 차원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히 한번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구 차원에서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계획을 언제쯤으로 하고 계시나요? 논의해서 정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안에는 가능할 수 있겠나요? 올해는 뭐 어려울 것 같고요.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짜서 내년 초라도 상반기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많은 진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그에 맞춰서 우리 구도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강조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본 의원도 청년 정책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왔지만 청년 정책은 특히 애매할 때도 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 주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준다고 능사도 아니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청년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 큰 예산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자립준비 청년, 가족 돌본 청년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합리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고립운둔을 방치할 경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약 7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구체적으로 뭐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걸로 판단이 들어서 우리 중랑구도 향후 사회적 비용과 새로운 사각지대의 복지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내실 있는 중랑구 청년 정책을 위해 꼼꼼하게 들여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예. 그리고 아까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년들 의견도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중랑구 청년정책위원분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글쎄요, 뭐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예. 올해 만나셨나요? 청년정책위원회 초기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만난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본 의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청장님. 예. 매번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몇 번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예. 네. 본의원이 또 확인을 해보니 청년 기본조례 제정할 때도 청년들과 간담회는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바쁘시겠지만 청년들과의 만남도 추진해 주시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2024년도에는 청년과의 만남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단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